오늘의 첫 번째 요리, 김무침. 파래김 10장, 보리새우 50g, 참기름 한 작은술, 통깨 약간, 조림장에 들어갈 간장 2분의 1컵, 통후추 2분의 1 큰술, 물 2컵과 함께 대파 10g, 점인생강 10g, 건표고버섯 10g, 사과 100g, 물엿 2분의 1컵과 건고추 15g, 통마늘 80g, 양파 80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볼까요? 각종 부재료들은 손질한 다음 푹 끓여 조림장을 만들어주세요. 김은 2장을 겹쳐 먼지를 털어내고 파릇하게 구워주시고요. 보리새우는 마른 팬에 볶아 비린내를 없애주세요. 큰 유리볼에 구운 김을 손으로 찢어 넣고 보리새우와 함께 준비한 조림장을 넣어 맛있게 섞어주면 밥반찬으로 그만인 김무침 완성! 자, 밑반찬의 제1탄 김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김무침 만드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김무침 만드는 것보다 조금 다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오늘 맛있는 조림장을 만들 거거든요. 그럼 조림장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재료 손질부터 제가 할 테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건 통마늘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마른 고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요건 양파거든요. 그래서 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의 양파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건 파거든요. 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준비해 주시고, 그 옆에 보면 이건 생강입니다. 생강도 이렇게 얄팍하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생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른 표고버섯이거든요. 마른 표고버섯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기둥은 일부러 떼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사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과는 시체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액체류는요, 장소를 옮겨가지고 제가 집어넣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냄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냄비에다 이렇게 불을 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요, 이건 물이에요. 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장 여기다 넣어주시고, 오,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조림장은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 사용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물엿이에요. 여기다가도 물엿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지금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분량이 나가고 있죠. 그 분량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이건 통후추거든요. 여기에 흰 그 가루 후추가 들어가게 되면 맛이 틀려지고 이렇게 통후추가 들어가야만 맛이 깔끔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마른 고추예요. 마른 고추. 그 다음에 양파 썰은 거, 마늘 썰은 것도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뭐냐면 사과거든요. 여기다가 사과도 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고, 생강, 파까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끓이느냐면요. 한 컵이 되게 끓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컵. 왜? 보통 요리 선생님들이 이거 뭐 30분을 끓여라, 뭐 40분을 끓여라 그러는데요. 그렇게 끓이면 틀려지는 거 아시죠? 왜 틀려지느냐면요. 불의 높낮이도 있고요. 냄비의 두께도 있기 때문에 양이 전부 틀려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인 다음에 한 컵이 되게 졸여내시기만 되면요. 그 맛이 딱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맛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컵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사용할 오늘 양이 7큰술입니다. 그래서 7큰술을 계량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에다가 이제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뭐냐면 김을 구워야 돼요. 김 무침이니까 김을 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후라이팬을 좀 뜨겁게 달군 다음에 김을 굽는데요. 김은 굽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요건 김이 이렇게 있어요. 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티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김 2장을 이렇게 맛드시고서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비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벼주게 되면요. 혹시 티라든 게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또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 지금 후라이팬이 뜨겁게 달궈졌거든요. 그래서 요 김을 갖다가 이제 구워보는데요. 김을 굴 때는요, 후라이팬에다 구셔야 돼요. 이 김을 갖다가 불 위에서 그냥 이렇게 날려 굽게 되면은 김이 타가지고 발암물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김 무침뿐이 아니라 김구이를 해서 뭐 간장에 찍어서도 먹잖아요. 그럴 때에도 항상 후라이팬에다가 굽는데요. 후라이팬에다 굴 때는 2장씩 구워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김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기나 나무주걱 같은 걸로 이렇게 꼭꼭꼭 고루고루 눌러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뒤집어 보시게 되면은 김이 새파래지거든요. 김이 파래질 정도로만 구시면은 김이 잘 익은 거고요. 파랗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이 뭐 이렇게 검다라 그러면 그 김은 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익은 거예요. 이 파란 부분은 익은 거고 이쪽 부분은 아직 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파랗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나무주걱으로 눌러가지고 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워서 무쳐야만 김이 맛있죠.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이 이렇게 파랗게 굽지 않고 무치면은 맛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김도 이렇게 구워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런 김은요, 이렇게 집에 왜 김이 눅눅할 때 있죠. 그럴 때 김무침을 이렇게 구워서 무쳐서 먹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은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리새우를 한번 볶아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진짜 보리새우예요. 보통 이 새우보다 좀 머리 없는 새우, 큰 새우 있죠. 그거는 두절새우라 그래서 종류가 다른 거고요. 이게 100% 오리지널 보리새우거든요. 그래서 보리새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볶는데요. 이 보리새우를 볶는 이유는요. 이걸 그냥 하게 되면 약간 비린내가 나거든요. 근데 보리새우를 이렇게 마른 팬에다가 이렇게 볶아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비린내도 없고 고소한 맛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새우 같은 거는 이렇게 50g을 사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지만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샀을 경우에는 된장찌개라든가 요새 아욱국 참 맛있거든요. 아욱국 같은 데다 넣어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게 되면요. 보리새우 맛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리새우가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돌죠. 이렇게 보리새우가 반질반질 윤기가 도는 보리새우가 조금 으뜸이에요. 좀 이렇게 가격도 비싸고 좀 좋은 보리새우거든요. 그래서 보리새우는 어느 정도 볶느냐면요.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보송보송해질 때까지 보리새우를 볶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리새우가 지금 다 볶아졌는데요. 요거를 한번 접시에다가 꺼내서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접시에다가 이렇게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금 큰 새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에다가 걸러가지고 이렇게 털어내도 좋지만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골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리새우 볶아 놓은 거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김무침을 무쳐야 될 텐데 어떻게 무치느냐면요. 이렇게 커다란 볼을 준비를 일단 하신 다음에 여기다 김을 갖다가 전부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 김을 부스러뜨리는데요. 그냥 이렇게 찢으세요. 찢어도 되고 아니면 막 이렇게 부스러도 되는데 너무 곱게 부스러뜨리는 것보다는 요 정도로 이렇게 조금 굵직굵직하게 부스러뜨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김 이렇게 부스러뜨리고요. 왜 김 같은 거는 우리가 겨울철에 상당히 잘 먹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무기질이라든가 비타민 종류 같은 게 김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정책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김을 먹이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김을 다 군 걸 이렇게 부스러뜨리고요.